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을 선불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동맹에 금이 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이 와중에 미국은 한국 조선업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관세 협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분 쌓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줄여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미국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 조선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양국이 으르렁거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최악의 경우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일본도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시끄러운 소음 뒤에 숨겨진 진짜 신호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 조선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선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기업이 진짜 핵심인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단순한 뉴스 이면에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판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특히 바다에서요.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 군함은 425척, 미국은 294척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42년까지 전투함을 381척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오랜 시간 쇠퇴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괴물이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은 배를 많이, 그리고 빨리, 아주 성능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높은 생산 비용 문제로 오랜 기간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물론 일본도 자체적으로 조선업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역량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LNG선, 친환경 선박 같은 최첨단 선박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원하는 건 단순한 깡통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때문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같은 최고의 싱크탱크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중국 조선업에 맞서려면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힘을 합치는 산업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국을 빼고 일본과만 손을 잡는다. 이건 중국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일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한국과 일본 모두를 활용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기술적 우위를 가진 한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의 발빠른 선제 투자입니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제조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한국을 배제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 조선업에 불어오는 바람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업 호황을 정치적 슈퍼사이클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는 세계 경제가 좋아서 물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사이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국가안보,
공급망 재편 같은 정치 논리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는 비용과 효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정치와 안보 논리는 돈을 초월합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선 돈이 투입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이클의 정점이 훨씬 높아지고 고점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조선업 호황을 정치적 슈퍼사이클로 이해하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세 가지 분야의 핵심 기업에 주목하는 겁니다. 첫째, 미국 군함 시장을 직접 뚫는 선봉대입니다.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미국 시장에 문을 여는 기업은 역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특히 연간 20조 원 규모의 MRO, 즉 유지보수, 정비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배는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고치고 성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 MR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들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K방산 기술부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화보는 LNG 단열재 회사로 유명하지만 진짜 본질은 잠수함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탄소 섬유 복합 소재 기술입니다. 범한 퓨얼셀은 일반 잠수함을 몇 주간 잠항시키는 특수 엔진 AIP를 만드는 독점적 기업입니다. STX 엔진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로 K방산 수출의 날개를 달아준 기업입니다. 대형사들이 수주를 따내면 이 기술 기업들의 낙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둘째, 조선업의 핵심 밸류체인, 즉 심장과 두뇌입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잠수함 스텔스 기술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배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기술로 싸웁니다. 특히 모든 배가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 지금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업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의 심장에는 실린더 라이너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엔진의 폭발을 견디는 핵심 부품인데 케이프라는 회사가 초대형 시장 세계 1위입니다. 5년에서 7년마다 교체해야 해서 매출도 꾸준합니다. LNG선에는 영하 163도를 견디는 보냉제가 필수입니다. 이 시장은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이 완벽하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LNG 시대에 이 두 회사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셋째, 새롭게 열리는 시장, 떠다니는 주유소, LNG 벙커링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로 LNG 연료를 쓰는 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 위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해상 주유소, 즉 LNG 벙커링선이 필요하겠죠. 이 시장은 2028년까지 지금보다 3배나 커질 전망입니다. 이 특수선을 만드는데 강점을 가진 곳이 HD현대 및 포조선, HJ중공업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벙커링선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도 기회가 열립니다. 벙커링선의 핵심인 LNG 연료 탱크는 LPG 탱크 세계 1위인 세진중공업이 가장 잘 만듭니다. 탱크에서 엔진까지 연료를 보내는 배관과 밸브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 3총사가 책임집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거대한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타이거 조선 탑10 ETF도 있습니다. 조선주의 지수 성격인 종목인데요. 올해 들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 사이에 들어오면 기술적 반등하는 성격을 보였습니다. 상승 추세의 지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전에 지수가 만약 조정을 이어가 떨어지더라도 상승 추세 범위 안에서 건강한 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기술적 반등을 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해당 구간에 왔을 때 ETF 말고 조선주 개별 종목 투자로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잡음은 곧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을 외면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시작된 조선업의 사이클은 과거와 다릅니다. 경제가 아닌 정치가, 안보가 이끄는 정치적 슈퍼사이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시장을 뚫는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같은 거인들과 그들의 뒤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으로 무장시키는 핵심 기자재 챔피언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대한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그 생태계 전체에 걸쳐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